혈당 잡는 조영민 교수,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드신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둘째는 이제 을 보는 겁니다. 을 측정해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심플한 이용한 거네요. 방법이죠. 오, 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심플하게 행동을 예, 바꾼 예, 거네. 예. 오.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당뇨병 1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진짜 당뇨병 많더라고요. 네,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더 하는데 많은 것 같은데. 60세 이상은 네.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럼 20%?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 네. 그 지금 고령화되면서 그럼 점점 더 느는 거잖아요. 네, 이제 발생률이 있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적된 예, 당뇨병 맞습니다. 환자가 많아지는구나. 예, 누적됩니다. 그럼 이게 혈당 관리를 하면 당뇨병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고 아, 그래요? 잘 관리된 당뇨병 환자지 당뇨병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예, 되게 예. 그런 패턴이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자, 당뇨병의 정의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 네, 얘기해보죠. 당뇨병은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당이 뇨,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빠져나오는 이유는 피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당뇨병이지만 사실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묶어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특이형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1형은 제하고 2형. 네, 소위 말하면 예. 옛날에 부르던 성인형 뭐 맞습니다. 당뇨병을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당뇨병의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공복혈당. 공복혈당. 공복이라 하면 최소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26 126 mg/dL 이상이 될 때. 이상이죠, 이상. 예, 이상입니다. 126은 당뇨병이죠. 예, 당뇨병입니다. 125는 아니고.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로 따질 때는 6.5%. 네. 그게 제일 흔한 방법이죠. 네네. 옛날에 뭐 이 석기 시대나 이런 시대에 막 사냥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혈당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네. 혈당이 올라가면 뭔가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하는 예, 건데 예. 혈당이 올라갔다고 왜 이게 예. 나쁜 거냐 이거지. 이제 어느 정도 아니, 올라가야 물론 되는 거죠. 조교수 책임은 아니야. 아니 맞습니다. 혈당 오른다고 왜 나쁘냐 이거지. 예. 첫째는 그 단백질에 이 포도당이 들러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양념 갈비 같은 거를 이제 굽는다 치면 눌러붙잖아요. 아, 눌러붙는 그렇죠. 게 대개는 이제 설탕 성분입니다. 아.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단백질에 들러붙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연료가 넘쳐날 때는 다른 게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노화를 이런- 일으키고. 네, 이게 이제 노화도 촉진시키고 여러 이제 그 손상을 입힘으로써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죠. 아 그러면 이게 적정 수준의 포도당이 체내에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예. 수준의 혈당이 있으면은 그것이 단백질의 기능도 망쳐놓고 네. 그다음에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늘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게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예, 상황이라면은 네. 여러 신체 장기를 이제 맞습니다. 기능을 떨어뜨리는 예, 거네요.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지고 입이 마르고 어. 기운이 없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네요.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큰 엔진이면서 많으면 우리는 몸을 망치는 거네. 예, 과유불급이죠.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네, 네.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맨날 찍어서 봤던 예, 거하고 예. 달리 그냥 실시간으로 24시간 연속으로 네, 네. 혈당을 잴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전에는 손끝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듬성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정확히 몰랐는데 요즘 이제 연속 혈당 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그걸 해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몸에 붙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붙여 있어요. 내가 한번 재볼까? 네, 한번 재보시죠. 지금 식사하고 나서 2시간이 넘었나? 나왔습니까? 107. 107이 나왔네요. 식후 혈당으로서 나쁘진 않으십니다. 다행이야. 네. 근데 이 어떻게 이 원리가 뭐예요? 포도당 산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글루코스 옥시지네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의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네.
그 순간에 네. 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화학인데요. 그거를 야, 오늘 이 당뇨병이 굉장히 심오하네. 그 신호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혈당이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그 효소가 붙어 있는 센서를 피하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찔러 놓는 피하에다가? 거죠. 찔러 놓고 혈당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환산해서 예. 쏴주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이네. 네. 이 안에. 네. 자기가 실시간 혈당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모르던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어찌 보면은 뭐 비유를 든다면 대동여 지도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저 산은 높고 저 산은 낮고 막 이랬는데 전체 네. 구글 지도를 딱 네. 보는 게 남산 가서 올라가서 보던 게 다였는데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실험을 했었죠. 예. 논문도 쓰시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혈당의 이제 흐름을 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면을 먹으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다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라면 먹고 잘 안 올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 올라가고. 예. 그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콩국수집 가가지고 콩이니까 건강에 당뇨병 네. 혈당에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네. 그냥 콩국수 먹고 나서 쫙 올라가더래.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올라가냐 네. 물어봤더니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네. 그러니까 그런 몰랐던 사실을 예,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예.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특정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하고 나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네. 무슨 막 약간 열받는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재보니까 확 올라갑니다. 올라 있어. 예.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구나. 예. 편안하게 살아야겠어. 그런 분들은 커피 드셔도 올라갈 겁니다. 아, 내가 아까 그 커피 먹고 재봤더니 확 올라가 있더라고. 올라가요. 예, 커피도 결국 이제 에너지를 올리려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커피가 약간 에너지 올리니까 예. 그게 이제 당을 좀 끌어오는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 네네. 뭐 전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확 싸움을 한다든지 네. 스트레스 받고 뭔가를 확 생각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혈당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네. 그 뭐 홍시 먹어도 됩니까? 사과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렸어요. 이게 당이 얼마나 들었고 답을 드렸는데 말되네. 요새는 드시고 나서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방식이네.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야, 이거 그러면 다 누군가는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이게 보통 가격이 얼마죠? 이거는 나는 2주짜리를 붙인 네, 건데 되게 아마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2개 써야 되니까 2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한 달 정도는 봐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가 되는 거는 1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은 안 안 해주는 되고요. 거죠. 정상인도 안 되고요. 안 되고. 1형 당뇨병 환자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부담금은 30%만 내고 있죠.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 예. 난 몰랐던 몇 가지 맞습니다.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혈당 올리는구나. 예, 맞습니다. 커피 마시고 올라가는구나. 우유가 굉장히 몸에 좋은 그리고 완전 식품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유도 사람은 혈당은 안 올리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유당은 달지는 않은데 아. 효소에서 분해가 되면서 몸속에서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스 한 분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나 지금 그 조 교수가 막 너무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 이거 그러세요? 그 변화가 어땠나 한번. 네네. 응? 109, 2 올라왔어. 네, 그러세요? 거기 보시면 트렌드가 나옵니다.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지금 수평이 있어. 예,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없는 거네. 환자들 중에 자기가 이 입사식 혈당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가장 놀랬다고 한 케이스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운동을 함에 따라서 혈당이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거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느끼는 거네. 예. 평소는 그러면- 몰랐는데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했더니 50 떨어집니다. 저는 100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동기유발이 되는 거네요. 유발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네. 그런 행동 변화가 이제
성병 변화 생기는 데이터를 거예요. 보면서 실제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이죠. 시각 효과 혈당이. 때문에 네. 훨씬 더 예. 운동을 동기유발이 돼서 운동을 예, 열심히 예. 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네. 이제 SEOUL 영어로 해서 쭉 이제 풀어서 별명을 만든 건데요. 뭐 서울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식후 혈당을 눈으로 봄으로써 건강에 나쁜 음식을 자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드신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건 몸에 재밌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전에 칼국수를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야. 네. 칼국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예, 있고. 이제 식후 혈당을 보는 겁니다. 식후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인데 이것도 그냥 본인의 상식 혹은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밌네. 칼국수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혈당을 보니까 60이 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혈당이 오른 겁니다. 옳다고 오른 거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데 올랐으니까 조금만 먹자.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칼국수 몸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혈당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예.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심플한 이용한 거네요. 방법이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3개월 동안 세계병원에서 이제 쭉 환자들을 했어요. 대상으로. 알아서 했더니 그냥 손끝에서 측정했던 혈당 측정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0.5%가 더 떨어졌습니다. 0.5%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먹는 약 한 알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정도 좋아졌죠. 오, 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심플하게 행동을 예, 바꾼 예, 거네. 예. 오. 의료진들도 좋아합니다. 예. 교육이 간단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음식은 좋고 이건 나쁘고 혈당이 얼마 오르면 올랐고 내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서울 프로젝트로 네. 혈당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혈당 잡는 조영민 교수,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이 내분비내과 교수의 건강을 위한 3가지 관리법. 첫 번째는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어떤 걸 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개는 가공식품들이지요. 그래서 신선하지 않을 뿐더러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도 eat more colors라 해서 색깔을 많이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1000년색의 식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만 하더라도 그 라면만 끓이면 색깔이 그냥 갈색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다가 파, 송송, 계란 탁 해버리면 일단 색깔이 다 갖춰지고 컬러풀하게 드시게 되면 골고루 먹는 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3가지 화이트를 피한다. 소금, 흰 설탕, 흰 밥 혹은 흰 밀가루가 되겠죠. 3가지 화이트를 줄이게 되면은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3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네. 꼭 인슐린 맞아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사제라서 그렇구나. 예. 예방 주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만년필처럼 된 걸 이렇게 자기가 네. 맞는 거잖아요. 예, 여기다 그 배에다가 맞는, 예, 하는 배에다 거죠. 맞는 거잖아요. 바늘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예. 뭐 특별히 통증도 없는데 네네. 하여튼 그 주사를 매일 맞는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거를 수용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설명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이러저러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맞으세요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을 일형 맞아야 되고요.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 자체가 예. 낮아서 생긴 병이니까 예. 그러면 이형 당뇨병, 즉 성인 당뇨병도 인슐린 자체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되긴 되지만 혈당을 조절할 정도는 안 되는, 안 되는 그 거예요. 생산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충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인슐린을 처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인슐린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찾아내요? 다른 방법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죠. 약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
아니면 증상이 심한 경우. 삼다증 아시죠? 네. 예, 다음, 입마름. 당뇨, 다식. 그래서 물 많이 맥히고 소변 많이 보고 자꾸 혹이 져서 먹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고 살이 심한 많이 사람들.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써서 빨리 그 증상을 잡아야 됩니다. 생체 친화적인 약물 아닌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메트포르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세 때부터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민간요법으로 프렌치 라일락이라는 그런 식물을 약초를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아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메트포르민은 바이구아나이드라는 그런 화학 성분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먹였더니 예, 예. 좀 증상이 좋아지더라. 예, 예. 1950년대부터 사용된 약이다. 그게 효과는 뭐예요, 효과?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억제를 합니다. 우리 간은 창고이면서 공장인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녹여냅니다. 그 포도당이 되고요. 그럼 창고네. 그거는. 네, 창고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도 하는데 이 두 과정을 이 메포르민이라는 약제가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형 당뇨병 환자가요. 밤에 자기 전에 혈당이 110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140이더라. 왜 그런가를 물어보시거든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요. 자는 동안에. 예, 예. 아. 그거를 눌러주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먹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는 이제 서방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녹여주는. 아침에 드셔도 한 24시간 정도 약효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당뇨병 약이라고 예, 쓰는 거예요? 1차 치료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그리고 약입니다. 벌써 7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네. 이미 검증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혈당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요? 처음에 치료를 할 때 치료할 당시에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당화 혈색수로 따지게 되면은 1% 전후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요.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마치 만병통치 장수약처럼 지금 막 인식되고 있잖아요. 실제 연구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AMP 키나제라고 하는 AMPK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그랬더니? 있었어요. 동물 실험을 쭉 해보니까 노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개선시켰다라는 게 있었죠. 사람에서는 어떤지를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아예. 배가 조금 싸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유혹이 있어. 네네. 하여튼 현재로서는 뭐 크게 부작용은 없이 70년을 잘 써왔고 네, 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내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정도에 나온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분비내과 교수들이 무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GLT2 예. 억제제. 예. 이게 요새 막 엄청나게 대세죠. 대세던데. 네. 혈당을 낮추면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약들은요. 근데 이제 SGLT2 억제제가 신부전 이런 부분들을 심장 콩팥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망률을 줄이고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데요. 특히 이 심장 수축이 잘 안 되는 그런 심부전에 의한 입원을 줄이더라. 예, 30에서 40%까지 낮추는데 기존에 이런 약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획기적인 약인데. 획기적이죠.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원리는 소변으로는 포도당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그거는 그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왜냐하면 당뇨라며. 이 피를 여과를 걸르면 포도당도 같이 걸러지는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100% 재흡수를 하는데 그 역할의 90%를 수행하는 거가 SGLT2라고 하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이 통해서 SGLT2 들어오는데 이니비터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네, 그걸 막아가지고 그냥 빠져나가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두는 겁니다. 야, 많으니까 넌 나가. 예, 뭐 이런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했더니 좋아진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나가요? 하루에 한 70에서 한 90g 정도. 포도당이? 네네. 그럼 꽤 많이 나가는 뭐 거 한 아닌가요? 달이면 느낌에? 거의 뭐 설탕 한 2kg 정도. 설탕 나가는 2kg. 거죠. 예. 이렇게 남아 넘치는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네. 살도 빠지겠네요? 살이 빠집니다. 몇 예. 프로 빠져요? 살이 딱 2kg 빠집니다. 2kg? 2kg 내지 3kg 평균적으로 많이 빠지는 분도 많이 빠지는데 한 달에 2kg? 아니요, 그냥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아, 그래. 처음에는 저희는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요.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조금 더 먹습니다. 보충을 해가지고 비만 약으로는 쓰지는 못해요.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한 예, 거네. 예.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소변으로 포도당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하는구나.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 한 2kg 정도밖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체중 감소 효과는 약간 미미하네. 예. 원래 하던 신장의 기능을 네,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신장의 네.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 그 걱정을 많이 해서 임상 시험을 할 때 콩팥 기능을 면밀히 관찰했더니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왜 좋아지는 거야? 당뇨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많은 포도당이 나가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다 재흡수를 하느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과정입니다. 야, 그래서 조금 짐을 좀 내려놔라. 야,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너 그거 열심히 안 해도 돼. 예, 조금 이거구나. 조금 쉬엄쉬엄 하자. 그랬더니 콩팥이 좋아진 겁니다. 이 심장 펌핑은 어떻게 왜 좋게 해주는 거예요? SGLT2 억제제는 어떻게 심장을 좋게 하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혈당도 좋게 하고 나트륨도 빠져나갑니다. 그 S가 소디움인데요. 소디움은 나트륨이죠. 나트륨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네. 볼륨을 좀 줄여주는구나. 혈당도 좋아지고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약간 우연히 알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연히 알았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니고 심장에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질 않았고 오히려 심장에 나쁜 일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임상 혹시 시험을 이거 했는데 심장 좋아진 나쁘게 하는 거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딱 봤더니 심장이 좋아진 거야. 예, 예. 이야, 기가 막힌 약이네. 이거 그렇다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 메트포닌도 뭐 예. 장수에 좋다는데.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보고가 아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수에 가장 안 좋은 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꾸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인슐린을 쓰거나 이렇게 아주 심해지고 합병증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뇨병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혈당도 거의 정상으로 유지하고 자기 건강 모니터의 지표가 되는 뭐 이런 걸로 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네. 예.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약이 또 나왔잖아요. 네네. DPP-4 네. 억제제.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SGLT2 억제제보다는 좀 더 일찍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장에서 GLP-1, GIP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요. 굉장히 좋은데 분비가 되자마자 분해가 돼버려요. 한 1, 2분을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꼭 사라지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지를 보니까 DPP4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억제해주는 그러면 그 예. 인슐린을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오랫동안 작용하는 그렇죠. 거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야, 이것도 예. 기가 막힌 약이네. 인슐린의 농도를 좀 촉진하는 약이면 네. 모든 당뇨병한테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있어야 때문에 되니까.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큰 효과는 없고요. 자, 그러면 뭐 내부내과 의사가 아닌 나의 그냥 단순한 상상력으로 네. SGLT2 억제제로 네. 넘치는 포도당 빼고 네. 심장 기능 좋게 하고 네. DPP-4 억제제로 네. 인슐린 올리면은 네.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쓰자. 네. 두 개 병용 투여하는 환자도 꽤 있나요? 그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도 너무 좋고 보험이 안 임상 되나? 시험 결과도 좋았는데 보험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보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가격 예. 부담이 정해지면서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었겠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 진료하시면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가 돼요. 네,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저혈당이 없습니다. 저혈당이 없구나. 인슐린이나 설포효소제는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제들은 혈당 확 낮추려는 약을 예. 투여를 했으면 저혈당이 어느 정도 부작용인데 혈당이 떨어지면 작용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약효가 기가 막힌 저혈당은 얘기네. 오질 않습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분내과 의사들 이제 할 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 기가 막힌 그 약의 조합으로 안정적으로 예. 안전하게 네.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네요. 거기다가 본인의 그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칼로리 조절하고 네. 거기에 행동까지 네. 이렇게 딱 하면은 그죠. 완벽하게 당뇨병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네. 미국에서 비만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막 품귀 현상까지 네,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약입니까? 예, GLP-1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를 많이 했으니까 혈당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이 1번이고요. 둘째는 위장에서부터 소장으로 빨리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다. 예, 조금 천천히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브레이크 작용이에요.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은 장점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잘 생기질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오니까 확 내려오면 쭉 올라갈 텐데 천천히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작용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좀 그만 먹자. 야, 너 좀 요새 많이 예, 먹는다. 예. 그런 신호를 줍니다.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GLP-1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그 비만 치료제는 이 GLP-1을 늘리는 거예요. GLP-1을 주사해 주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일 맞아요? 매일 맞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도록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그 농도가 쭉 유지가 돼. 네.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랬더니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요? 체중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비만 약제는 5% 정도 빠집니다. 5%.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면 5% 빠집니다. 100kg이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5kg, 약으로 5kg, 합쳐서 10kg.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약을 썼을 때 10kg 빠지는 거가 대부분의 약이었다면 이 약제는 20kg 빠집니다. 20kg. 예. 요 단독 투여만으로. 예,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야. 하지 않더라도 한 15에서 20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고. 난리가 난 거죠. 그 20% 빠진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됩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은. 많은 동안은. 예,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예. 이 제약회사가 기가 막힌 약을 만들어. 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나? 허가는 되어 있는데 약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상컨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2023년? 예, 공급 물량이 원활할 때 이야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풍기라서.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약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왠지 비쌀 것 같아. 네,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뭐 120~30만 원 정도. 120만 원. 야, 그럼 거의 1년에 1,1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부에 의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살 빠지고 네, 돈 네. 없으면 살찌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거 상품명은 뭐예요? 상품명은 당뇨병 치료제로는 오젬픽, 오젬픽.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는 위고비. 위고비. 근데 같은 성분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용량이 좀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막 약이 전 세계로 풍기가 된 약이 이런 현상이 있었나? 그렇죠. 이거 완전히 그런 일이 엄청난 없었고요. 신드롬이네. 예. 신드롬. 그래서 조금 더 생산이 쉬운 이제 일반적인 알약 알약으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돼서 이 약 역시 살을 엄청나게 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매일 먹는 약으로 해서 그러면 약간 코스도 좀 줄일 수도 있겠네. 미국에서 아직 시판은 안 된 거네. 미국에서도.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임상 시험이 끝났습니다. 약 네. 2~3년 후면은 이거 비만 치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동안에 비만 약제로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살이 빠지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거의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에 필적할 수준까지 살이 빠집니다. 물론 살이 안 찌도록 자기
체중 관리하는 게 네.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비만 네. 수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예.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장의 사이즈를 줄이는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12지장이 아니고 그 아랫부위 소장에다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루와이 위우회술이란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위우회술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핵심은 하여튼 위장 크기를 줄여 놓는다는 거죠. 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예, 꽉 차니까. 네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살이 빠지죠? 그렇게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로 살이 빠집니다. 계속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여기 다시 늘려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시 찌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또 적응해. 예. 야, 근데 이 인간이라는 수술, 게 이런 수술은 식욕 자체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참 했던 위밴드술이라고 그래서 위장의 목을 이제 조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못 먹게 하는 수술인데 그걸 먹으면 불편해서 못 먹게 되지만 식욕이 변하지는 않는 수술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도 줄였더니 식욕도 줄더라. 네.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이 쭉쭉 빠지더라. 예. 그리고 혈당이 또 많이 좋아집니다.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체중이 줄니까. 체중도 체중이지만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게 체중이 빠지기도 전에 좋아집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혈당이 거의 정상화되는 수도 있거든요. 와, 체중은 한 6개월, 1년 돼야지 이제 드라마틱하네. 최대한 빠지는데요. 드라마틱해. 네, 그래서 지금은 대사수술이라는 말을 붙여요. 비만에다가 대사를 붙여서 비만 대사수술. 단순히 비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뇨의 난치성 당뇨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네. 맞습니다. 예. 좀 자기 예. 뚱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가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으면 하고 30에서 35인데 당뇨가 있으면 합니다. 아, 30 이상만 해도 다 당뇨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그거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 대상에서 요 비만 수술을 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예. 뭐 5, 600 내나? 얼마 내나? 좀뭐 좋은 날 같은 거. 비용은 이제 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그죠? 다른 비만 치료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다시 내분비대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환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수술의 동기가 살을 빼고 나서 자기가 좀 그 변화했으면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취직이라든지 뭐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인데 이 체중과는 애시당초 상관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왜 취직이 안 되냐?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의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수술 전에 그런 부분 상담을 철저히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만나고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점점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네요.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조 교수는 그 많이 레코멘드 해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약제가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설명을 해서 일회성으로 한 방에 나실래요? 좀 기다렸다가 약으로 예, 나실래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잘나는 위장을 다시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튼 무기는 많아진 거네. 많아진 거죠. 무기는 많아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써보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수술로 간다든지,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이 덜 빠지면 약도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 빠지면 사람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신감도 생기고. 변하죠.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또 비만한 경우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도 계속 졸리지. 찌뿌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꼭 살이 빠져서 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마음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되네. 네네네. 말되네. 네.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당뇨병 최고 전문가로서 당뇨병에 대한 임하는 자세
네. 얘기를 듣고 이제 끝냅시다.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을 맞고 있는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식후 혈당을 조절을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가 식사, 둘째가 운동, 셋째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드시거나 좀 더 많이 드셔서 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힘들다 그러면 인슐린을 조금 더 맞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슐린은 항상 똑같이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좀 경직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당뇨병의 주치의는 뭐 조영민 교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 특히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기술을 또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수월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분에 걸쳐서 당뇨병을 수배해서 샅샅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중 이러면 난다 당뇨병 편 진짜 이러면 날 것 같습니다. 자, 조영민 교수님 당뇨병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